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부동산 학과 15기 강원진입니다.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의율 산정 방식이 아직까지도 법에서 명백하게 정의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시행사, 그리고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기준을 정립하고자 이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예,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에 수많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전역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동의자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어 이해 당사자, 시행사, 행정청 등 사이에 그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와 구시청 사이에는 산정 방식에 관하여 다소 이견 차이가 많아 그 문제점을 갖고 동의자 산정 방식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발 방식에 따라 동의율 산정 방식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이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우선 관련 법규의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작성된 동의율 산정 방식 그리고 국토연구 법조처에 대한 질의 해시문 등을 이용하여 그 종합 분석하고자 합니다. 법적 분쟁에 발생된 사례 등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어법 판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 논문을 참고하여 현 시점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동의자의 총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지적 분할이라든지, 소유자 공동으로 이제 그 지분 분할한다는 것들을 이제 조사하여서 그 경우의 수를 조사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완료가 되면은 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 토지 등 소유자를 비롯하여 시행사, 건설사 그리고 행정부처에 활용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개발자와 행정부처는 그 동의율 산정에 따른 이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또한 연구 중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토지 등 건축물을 활용하여 법에 정하지 않은 동의자 수를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화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동의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 방도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자 그리고 행정부처의 이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개발자에게는 분쟁 다툼을 해소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행정부처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기존에 따라 사업 승인 취소, 조합 설립 무효 등 실무 사례를 최소화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는데요. 문제는 현재의 행정 업무 지침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종의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침이 문제가 있어서 판례에 의해서 수정된 거는 있겠지만 그런 역사는 있겠지만 현재 지침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그게 지침 여러 개라는 것은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중부라든지 중량부 그리고 부천시 예, 지금 다 이게 구별로 운영을 하나요? 구별로 운영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하여튼 간단히 얘기하면 나한테 이 연구자가 얘기한 거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기준은 하나일 텐데 그 기준의 세부적인 해석과 관련된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아주 미처 그 기준이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지 이런 중요한 일을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엉터리일 것 같지는 않고 기준의 해석상에 혼선이 생기게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럴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따라서 그게 판례로 축적이 되면 다시 이제 국토부가 지침을 바꿀 거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서 조금 더 문제 없는 지침으로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침이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걸 편법적으로 또 그걸 썩여 먹는 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분율을 조정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이게 아마 소송도 많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연구 논문으로서 이걸 드리는 제안은 우선은 이 역사가 제대로 이게 아주 초창기에 이 동의율 산정 지침이 있었을 거고 이게 계속 바꿔오지 않았나요? 네. 바뀌어오게 된 중간중간에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그거를 잘 좀 정리를 하는데 1차 목표를 두는 게 어떨까. 만약 지금 동의율 산정 지침이 뭐가 잘못됐고 잘 됐고 또 이렇게 물론 뭐 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역사성 속에 사실은 정비 사업의 변천 과정이 저는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잘 정리하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의율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행정부처 또는 뭐 이제 그 사업 시행하는 뭐 조합 어떤 그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의 유리한 방식으로 물론 행정부처는 그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있겠지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부풀리고 그런 네. 방식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런 이제 그 행정이 정하는 그 기준을 그 해석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랬어? 근데 그것을 그러면 한쪽에서는 조합에게 유리하고 한쪽은 뭐 행정에 유리하고 한쪽은 뭐 관계기관에 유리한 그런 다양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한 거를 그 기준을 어디가 가장 적당한 기준이 될지 네. 그 산정 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다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그게 아직 모호하고 그것도 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만 해도 약 20여 개의 구청이 있지만 그 구청마다 해석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A 방식과 B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방식을 선택하는 지자체가 많으면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 건가? A 방식, B 방식이 이로 나눌 수 있을 텐가? 아주 세세한 그 지침인데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있다면 그걸 A 방식, B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 지리 핵심지만 해도 상당히 좀 많이 조사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각 지자체 지자체에서 이런 산정 방식 기준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위 부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동의율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달리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청 가면 통과되고 중부 가면 통과되고 중남부 가면 통과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암암리에 좀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평택시에서 거기는 도시학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사안에서 네. 어디 가면 통과되고 어디 가면 통과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 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그럼 그거는 이제 뭐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 네.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하는데 자 통일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그렇죠? 예, 좀 세세한 것은 좀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얼핏 간단해 보이면서도 또
조금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논문으로서 되느냐하고 내가 현장에 느끼는 이상하다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유의해 주시고 논문이 되는 방법 생각해 봅시다. 고생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한 일이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발효